하루가 저문 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낡아 보이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습니다. 회사에서 건네받은 차가운 메일 한 통과 엇갈린 말 한마디가 마음을 꺼내 들었고, 퇴근길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나는 잠깐 멈춰 서서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길 바랐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발판과 달리 마음은 제자리에서 미끄러지는 듯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유리창에 기대어 나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괜찮다는 말 한 줄, 따뜻한 전화 한 통, 우연히 건넨 미소 하나가 나를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의 바람이 지나가고 문이 닫히면 그 믿음은 언제나 다음 역으로 미뤄질 뿐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고 불을 켜니 거실은 조용했고 싱크대의 물방울만이 작은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알람이 겹겹이 켜져 있었고 내일 더 일찍 일어나겠다는 다짐의 흔적들이 숫자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누군가가 이 알람을 대신 꺼주고 내 대답을 대신 써줄 수 있을까입니다. 카톡창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떠 있고 타임라인에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하루가 흘러가고 책상 위 노트에는 미완의 체크리스트가 가볍게 눌어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붙잡아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바깥을 둘러봅니다. 도움의 손길, 믿을 만한 말, 방향을 대신 정해줄 신호를 찾고 맙니다. 그러나 고요가 길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누구도 내 안으로 들어와 대신 걸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으면 오늘의 잔상들이 느릿하게 떠오릅니다. 회의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들었을 때의 뜨거움, 엇갈린 메시지에 담긴 서운함,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남긴 묵직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때 마음은 쉽게 변명과 핑계를 찾아 나섭니다. 환경이 나빴다고, 운이 나빴다고,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고집스럽게 말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일은 결국 내가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 잔소리처럼 들리고 때로는 가혹한 현실 통보처럼 느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따라 한 발만 떼어보면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 발은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첫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세상은 점점 더 커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갈라보면 삶을 바꾸는 장면은 늘 조용한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릴 때 한 번 더 눌러 잠에 지거나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여는지의 차이입니다. 퇴근길에 자책의 강을 더 깊게 파거나 아주 짧은 산책을 하며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지의 차이입니다. 타인이 내 기분을 결정하도록 내어줄지 아니면 불완전한 오늘을 내가 수습하겠다고 마음먹는지의 차이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없어도 작은 선택은 방향을 바꾸고, 방향은 시간을 바꾸고, 시간은 결국 삶을 바꿉니다. 이 간단한 연쇄의 첫 고리는 언제나 내 손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과 속도를 제시하고 우리는 그 리듬을 따라가느라 종종 숨을 잃습니다. 비교는 나를 망설이게 만들고 망설임은 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음이 아니라 조용한 정리입니다. 오늘의 실패를 굳이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책상 위에 펼쳐두는 일입니다. 어떤 선택이 내게 상처를 남겼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적어보는 일입니다. 기록은 판단이 아니라 방향을 위한 지도입니다. 종이에 적힌 사실은 내 편견보다 덜 요란하고 덜 요란하기에 오히려 믿을 만합니다.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한 걸음의 계획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부재를 탓하던 자리에서 자신에게 권한을 돌려줍니다. 권한이 돌아오면 책임도 함께 돌아오고 책임이 돌아오면 이상하게도 힘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감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신호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많은 날의 끝에서 돌아보면 내 삶을 움직인 장면들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책상 위를 비우고 미루어둔 메시지에 답하고 해야 할 일의 첫 줄을 시작하는 시기의 단순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확인합니다. 나를 살리는 건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작은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움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는 때맞춰 도착할 수도 있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선택은 지금 여기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선택이 모여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싶은 문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살리는 건 나 자신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냉혹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와 도움의 가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기여를 당기는 손은 내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단 하나의 과제를 세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시도의 시간을 조금 늘리는 과제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시작 버튼이 되어주길 바라던 마음에서 벗어나 내가 스스로 시작 버튼을 누르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요구합니다. 시작은 늘 작고 서툴지만 시작만이 다음 장면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배웁니다. 삶의 주인공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화면 속 누군가는 이미 한참 앞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남의 화면에서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손끝에서 흐르고 발끝에서 흐르고 오늘의 선택에서 흐릅니다. 만약 막막함이 여전히 짙다면 그 막막함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위에 아주 작은 발판을 하나 놓아봅니다. 물 한 잔, 창문 열기, 다짐 한 줄, 정리 한 칸 같은 발판입니다. 발판은 높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다음 발을 허락하면 충분합니다. 그 한 발이 허락될 때 비로소 문장이 삶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건 나 자신이라는 문장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이야기의 관객이 아니라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은 구원이 아니라 성장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나의 아픔을 알아주기를, 나 대신 앞길을 밝혀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엔 부모의 손길을 기다렸고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의 위로나 연인의 말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인정을, 사회에서는 타인의 평가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옅어지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바람이 채워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세상에 양도하고 맙니다. 기다림은 처음엔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니까요.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를 잠시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행동 대신 상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상 속의 구원은 점점 더 아름답고 완벽해지고
현실의 나는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희미한 희망 속에 머물며 정작 자신을 일으킬 힘을 잃어버립니다. 철학은 이 지점을 깊이 묻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나의 주체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감정, 나의 선택, 나의 하루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할 때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시선이 좋아해야 나의 하루가 가치 있고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나의 노력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더 이상 내 삶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타인의 기대 속으로 이주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나의 존재 근거가 될 때 삶은 외부의 기류에 흔들리는 연약한 배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들뜨게 하고 또 다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내면의 중심이 사라진 자리는 언제나 불안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불안은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과를 내도 다음 평가가 두렵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언젠가 떠날까 불안합니다. 그 불안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내 안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삶을 외부의 조건에 맡긴 사람은 늘 불리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친절하고 어떤 날은 무심하며 어떤 날은 잔혹합니다. 세상의 변덕에 내 기분을 맡기는 건 파도 위에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반대로 주체적인 사람은 세상의 변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 뿌리를 내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대신 정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일으키는 법을 배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더 이상 평가의 장이 아니라 경험의 장이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두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둡니다. 이것이 주체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기다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온기에 기대어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철학이 말하는 주체성은 기다림과 의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그 도움의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여야 합니다. 위로를 받더라도 다시 일어설 타이밍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여야 합니다. 그 작은 선택의 순간이 쌓여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건 나 자신이다라는 말은 냉정한 고립의 선언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구원을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사랑, 성공, 돈, 명예, 명확한 답안 같은 것들이 그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나를 일으키는 의지, 다시 걸음을 내딛는 용기, 나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결심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구원보다 단단한 힘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는 순간 기다림의 시간은 끝나고 주체적인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일으키는 순간은 생각보다 단순한 장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조금 더 일찍 여는 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손에 잡는 일, 혹은 이미 지쳐버린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 걷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소하지만 그 작은 선택 안에는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라. 그 안에 너의 삶이 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안의 나약함과 맞서 싸우며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을 단련하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삶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때로 고요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드러납니다. 모두가 쉬는 주말에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실패한 일의 이유를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순간, 혹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의 일을 끝내는 순간의 의지는 자랍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을 조금씩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의지라는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의지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짐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짐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의 목표를 적어보거나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나서는 일 같은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신뢰를 쌓습니다. 나는 내가 정한 일을 지켜내는 사람이다. 이 확신은 작은 성공의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이 쌓여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삶에서 진짜 힘이 생기는 순간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게 될 때입니다. 의지는 그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자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과 행동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말을 선택할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마무리할지의 결정권은 언제나 내 손에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기 안이 힘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의지를 가진다는 건 완벽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멈추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그 실패를 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시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한 번 무너졌던 사람일수록 의지는 더 단단하게 피어납니다. 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품은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기 안에서 깨어납니다. 타인의 도움은 분명 따뜻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가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 다치고 세상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모든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 선언입니다. 그 말을 믿는 순간 몸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임 속에서 방향이 생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타인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짜로 자신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섰던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막막함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 하나뿐입니다. 그 의지가 있는 한 삶은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건 어떤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내 안의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 결심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힘입니다. 삶이 나를 시험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극복하라. 그 안에 너의 삶이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따라 한 걸음만이라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제의 나를 넘어선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전환점을 거대한 사건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의 등장, 예상치 못한 행운, 혹은 완벽하게 계획된 성공 같은 장면을 상상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순간은 그보다 훨씬 조용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스스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지친 몸으로도 노트를 펴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써 내려갈 때,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내 안의 작은 결심이 만들어낸 진짜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다시 몸을 일으키는 일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세상의 속도에 뒤처진 듯한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엇을 해도 허무할 것만 같았던 그 시간에 나는 의자에 앉아 단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해보자. 그 짧은 문장은 계획이라기보다 간절한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한 줄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작은 정리를 하고 미뤘던 일을 하나 처리하고 따뜻한 물로 손을 씻는 일만으로도 세상이 아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계기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 작은 시도를 통해 자신을 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철학이 말하는 실존의 자리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것이죠. 나는 그날 선택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단지 다시 시도하겠다는 선택을. 그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세계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다시 나의 것이 되었고 그 선택의 순간이 나를 다시 살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게 하는 힘은 살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지는 이성이나 논리보다 더 근원적인 힘으로 생명 안에 스스로 살아가려는 충동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를 정신적인 노력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의지는 다시 일어서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 본능은 실패 속에서도 작게 불붙습니다. 넘어졌지만 손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그 짧은 동작에 이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의 균열,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은 이성의 계산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단순한 마음, 이 고통을 통과하겠다는 작은 결심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이때 의지는 철학의 개념을 넘어 생의 감각으로 변합니다. 숨을 쉬고 걸음을 내딛고 무언가를 붙잡는 그 움직임 자체가 곧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시절에도 이상하게 하루를 버티게 한 어떤 힘,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속삭이던 아직 끝이 아니야 라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무심할 때가 많지만 절망의 끝에서조차 우리 안에 한 조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이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을 절망에서 구원해내는 존재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키는 일은 결국
나와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외로운 시간이라도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격려도 좋지만 자신에게 건네는 믿음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은 현실을 바꾸지는 못해도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일으킬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발로 서서 다시 움직일 때 세상은 더 이상 적대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의 증거로 변합니다. 존재한다는 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곧 내 삶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결심,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누가 나를 붙잡아 주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며 그 온기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괜찮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한마디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깊이 나를 움직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끈질긴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기 구원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구한다는 건 세상과 단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도움을 받아들일지 다시 일어설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자기 구원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 위에서 내가 나를 일으키는 순간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큰 무대처럼 생각합니다.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나면 공연이 끝났다고 느끼죠.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무대는 남들이 보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다고. 그 무대 위에서 주인공은 단 한 사람,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박수나 시선이 사라진 후에도 다시 대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나를 살립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조차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만들어낸 진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니? 어떤 날은 그 질문이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만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고통이 없다면 성장도 없습니다. 쓰러짐이 없다면 일어서는 법도 없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게 우리를 밀어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은 끝내 다시 걷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이, 이 의지가 바로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자기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조용하고 때로는 느리게 깨어날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 깨달음이 곧 희망입니다. 희망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믿겠다는 결심에서 피어납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나를 구원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문장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나 자신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나의 의지와 선택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 나의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한 걸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살리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미 구원받은 삶이 됩니다.